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의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사실 왔을 때 저한테 요구된 것들은 이제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역량이 한 의미는 무엇이고, 디세코 프로젝트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디세코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OECD는 이제 1997년도에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피사, 학업 성취도 평가죠. 도입과 더불어서 학생들의 지식과 기능을 읽기, 수학, 과학, 그리고 문제 해결 분야에서 평가를 통해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OECD 데세코는 그 새로운 역량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평가를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 2016년 북경에서 OECD 2030 프로젝트가 있었을 때 이 데세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 데세코 프로젝트와 이 2030의 차별점, 그때 디세코가 가졌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게 있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뭐냐면, 데세코 프로젝트는 개인과 사회가 성공적인 삶과 잘 기능하는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역량이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규명할 수 있고 그 정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게 실행이 되거나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그 학생들이 이런 역량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까지, 액션까지는 고민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데세코 프로젝트 세 가지 핵심 역량을 보면은 아까 이제 그 성원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도구들을 상호작용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언어나 테크놀로지, 기술이죠. 이질적인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어떤 개념 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집단적 목표와 역량을 보면 개인을 위한 성공은 뭐 좋은 일자리, 또 인컴이죠. 그 수입, 월급, 그다음에 개인의 건강, 안전, 그다음에 정치적인 참여, 사회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사회를 위한 성공은 경제적으로 그 사회가 얼마나 높은 그 프로덕티비티를 갖고 있냐, 생산성을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그 사회가 민주적인 과정으로서 그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사회 응집력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 사회 통합도 얼마나 공정하고 인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이게 생태적으로 유기적으로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을 위한 성공, 사회를 위한 성공. 제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OECD 아헬로 프로젝트라든지 다양한 OECD 과제에 참여를 계속 해왔었는데, 이거는 그 OECD가 교육을 바라보는 교육의 가치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공, 사회를 위한 성공들은 이 부분은 OECD가 어떤 면에서 교육이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역량, 그 사이에 또 제도적인 역량, 개인 역량을 집단적 목표에 공헌하기 위해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세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97년부터 이제 2005년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OECD 2030 프로젝트는 기존의 내용과 지식 중심적인 전통적인 학교 교육을 미래지향적인 역량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었습니다. 왜 2030이었냐면, 그 당시 15년에 나왔을 때 이제 그때의 중등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를 2030년으로 상정을 하고, 2030년 2030을 잡은 거라서 뭐 SDG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2030과는 좀 차별화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세코의 한계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의 개념이 지나치게 이제 이론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교육 정책의 실천이나 학교 교육 과정의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2030 프로젝트는 역량 중심 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세 번째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데세코 프로젝트가 국제적인 수준의 핵심 역량을 규명하고 규정하고 교육 성과 평가의 잣대로 삼기 위한 프로젝트였다라는 이제 한계가 있죠. 역량 자체의 개념 정립이 중심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OECD 2030은 앞에서 언급한 그 데세코 프로젝트의 한계를 파악하고 미래학습의 비전을 모색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그 교육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미래학습 틀을 개발하자라는 포부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 전에, 그 당시에 이것들이 그 데세코 프로젝트가 개발됐을 때에 어떠한 사회적 맥락을 설명하고 있었냐면은 산업기술이라든 기술의 그 급속한 발달,
변화를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사회가 다양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국제적으로 국제화, 글로벌화가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사회가 점점 글로벌화되고 있다라는 문제에서 출발을 했는데 2030 프로젝트가 나왔던 15년, 14년 요때는 일본에서 도호쿠 지진 이후에 여러 가지 학생들이 겪는 그런 고통 같은 것들도 많이 부각되고 있어서 그다음에 환경적인 도전, 기후변화나 천연자원의 고갈에 대한 문제들도 심각해졌었고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과학과 기술, 뭐 생체 기술이나 인공지능 혁신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학습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근본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사회적인 도전은 아까는 뭐 다양화 글로벌화라고 부연 말이 됐지만 이민자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화 또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이 좀 더 심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증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수준 및 삶의 기회의 불평등이 더 확대됐죠. 이건 아마 지금까지 계속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전쟁과 테러 위협이 증가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의 학습 틀, 학습 나침반인데 이거는 한 세컨 버전, 두 번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6년 이거 계속 지금 변화하고 있고 제가 후반에 보여줄 나침반은 이거와는 다른 모습인데 이게 제일 처음에 2016년 국경에 있었을 때는 이게 약간 그런 누에고치 주머니처럼 하나하나 다 붙어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에 대한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들이 나열된 주머니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이때만 지금 이거는 2018년에 이제 17년, 18년 동안 나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웰빙, 개인적, 사회적 웰빙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봅니다. 성공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특히 내가 잘 사는 것보다 사회가 건강하고 잘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량에는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까지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뭐 애티튜드가 있긴 했지만 여기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치와 태도에 의해서 본인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되게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제 지식 기능 하나하나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ECD 2030 프로젝트에서는 기본 구성 요소를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 이렇게 보았고요. 이 세 가지 요소에 세 가지 영역에 하위 요소를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이제 러닝 컴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식은 학문적인 것, 간학문적인 것, 인식론적, 절차적 지식이 있다고 구분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학습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능은 인지적, 메타인지적, 또 사회정서적, 신체적, 실천적 기능이 있다라고 구분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도와 가치는 이제 개인적인 것, 지역적, 사회적, 글로벌한 그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가 왜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냐면 때로는 이 가치들이 서로 일관되게 작동을 하고 세상을 바라본다기보다는 갈등 요소가 많아지는 경우가 많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긴장을 풀어가는가, 그 텐션을 풀어가는가도 되게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2030 프로젝트에서 나침반에서는요. 그래서 구분을 한번 해서 그 데세코하고 OECD 2030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역량의 의미나 특징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목표 자체가 개인과 사회의 성공, success라고 본다면 아까 말한 인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2030은 사실은 그거보다는 다 같이 잘 사는, 개인과 사회가 잘 사는 웰빙. 웰빙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모호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보다 조화롭게 살아가고 건강한 개인과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역량의 정의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역량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핵심 역량이라고 키 컴피턴스를 디스코에서 제시를 했었죠. 경제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개인적이고 사회적 유익을 야기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특정 분야만이 아니라 삶의 광범위한 맥락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모든 개인에게 중요한 것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저는 OECD 2030이 갖는 어떤 되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변혁적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책임의식입니다. 학생들이 혁신적이고 책임감이 있으며 의식적인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9
2019년에 OECD 2030 전문가와 다른 그 교육 전문가들이 한국 교육을 학생의 행위 주체성, 지금 역량의 핵심을 Student Agency라고 하고 있는데, 이 행위 주체성 관점에서 한국 교육을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프로젝트 팀이랑 같이 제가 그 일을 했었는데, 그때 그 프로젝트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한 게, 기본적으로 학생의 행위 주체성은 모든 나라가 다 자기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2030에서 말하는 학생의 행위 주체성은 sense of responsibility가 뭐죠? 그 책임 의식, 이게 굉장히 강조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OECD의 담당자가 다른 나라의 그 교육을 얘기를 할 때 대체적으로 그 우리도 학생의 자기주도라든지 우리도 스튜던트 에이전시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새로울 게 없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담당자로서 가장 느꼈던 차이가 학생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사회가 건강하게 변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분명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학생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주도적 주도성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더해서 여기에는 그 책임의식, 책무성 이런 것들이 강조된다라는 것들이 있다고 강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역량이 어떤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둬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행위 주체성과 협력적 행위 주체성, 요즘 그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학생들은 개인의 웰빙뿐만 아니라 사회의 웰빙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행위 주체성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상호 지원적인 관계를 갖는 협력적 행위 주체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행위 주체성의 발달을 위해서 역량은 변혁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게 완성된 모양인데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전 제일 처음에 이게 참 장난스럽다 생각을 했는데, 이 스튜던트 에이전시, 행위 주체적인 학생이 어떤 에이전시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OECD에서 지금 현재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교사의 행위 주체성입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행위 주체성만으로는 학교 교육에서 주체적인 교육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 역시 주체성을 갖고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든지 교육 수업을 설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체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서 교사, teacher agency도 강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 나침반에서 보여주자 하는 거는 학생 개인 자체가 그리고 사회가 커뮤니티가 다 통합적으로 여기 학생의 어떤 성장, 그다음에 사회의 발전에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걸 그림으로 이렇게 구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말이 안 나온 게 있는데, 이 원을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둘러싼 화살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AAR 사이클이라고 해서 anticipation, 그 reflection이 있고 그 다음에는 action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접해 있을 때 또는 사회가 어떤 문제에 접해 있을 때 정보와 지식을 활용해서 예상을 하겠죠. 그런 걸 한 다음에 anticipation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액션으로, 행동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 reflection,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문제였고 어떤 것이 좋았는가 같은 성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AAR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작동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항상 그게 그 reflection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다음번 anticipation에 다시 적용이 되고, 역량이 그렇게 그 액션을 강조하고 문제 해결이라든지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개념과는 좀 다른 액션이 강조된 역량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혁적 역량, 책임감 갖기, 자기 규제, 자기 통제, 자기 효능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강조되고 있죠. 변혁적 역량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긴장과 딜레마를 조정하고 책임감 갖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긴장과 딜레마를 조정한다는 것은 모순적이거나 양립 불가능한 생각, 논리, 입장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좀 더 통합적인 방식으로 사유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노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노력, 자기 규제, 자기 통제,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이 이제 책임감을 갖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 anticipation, action, reflection,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변혁적 역량이 어떻게 학습하고 발달할 수 있는가, 구현될 수 있는가를 사이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보면은 학생의 행위 주체성은 개인적, 협력적, 집단적, 사회적 세 가지 수준에서 작용을 하고 있고 학생들도 협력적 행위 주체성을 행사하도록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혼자 개인적으로 혼자가 아니고 뭔가 주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교육에서는 사실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부모, 학부모들, 그 커뮤니티 멤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학생 역시 그 안에서 자기의 주도성, 주체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책임감의 발달과 공유된 목표의 성취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독자적인 개인적인 것이 강조되는 거랑은 조금 차별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2015 교육과정 6개 핵심 역량 말씀하셨고 OECD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지식기능 태도와 가치가 변혁적 역량을 통해서 같이 구현되고 학습되고 내재화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중등 교육에서 추구하는 역량 교육, 학생 주체성을 개발하는 이제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구성원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학교 문화를 지향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 연구에 참여를 했을 때 그 교사분들을 이제 면담을 하고 하면서 나왔던 것들인데 사실은 제가 지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김재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와 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에요. 역량에 대해서 교사분들도 상당히 많이 당황하고 계셨다라는 게 제 인상입니다. 그래서 역량을 직접적으로 그게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대학에서도 학교에서도 평가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그 다른 OECD의 그 대학에서의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 그 과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교수들이나 저나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사실 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이 고등교육이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걸 많이 주장하신 어떤 전문가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가 바뀌어야 한다,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2030도 사실 지금 티처 에이전시를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교육정책 전문가들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건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라든지 역량이 학교 교육에서 구현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물론 학생 평가를 형성 평가를 통해서 교수학습법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정말 그 역량이 내재화되고 있고 교육이 변화, 그 성과가 나왔느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평가가 구현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여기 발표에서 요청을 받았던 게 하나가 기업에서 바라보는 역량을 OECD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인데요. 그 직업과 관련한 15개 핵심 역량을 OECD에서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달 관련 역량, 결과 달성, 그다음에 이제 대인 역량, 전략적 역량 이렇게 보면 되고 전달과 관련 딜리버리와 관련된 역량은 분석적 사고, 성취에 포커스가 있느냐, 어떤 포커스가 있는 성취를 하느냐, 그다음에 유연한 사고력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글쓰기가 굉장히 강조됐고 자원관리, 팀워크와 팀 리더십, 대인 관리는 고객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그다음에 외교적 감수성,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글로벌 역량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향력을 어떻게, 파워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협상과 조직 지식, 그 조직에 대한 지식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역량은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발하고 조직적 적합성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전략적인 사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4C 역량이라는 것들을 요즘 굉장히 많이 말씀들을 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2014년인가요? 지금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 뭐 이런 그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OECD의 이 피사의 어떤 아버지라고 아키텍트 건재 이거를 구축했던 그 OECD 안드레아스 그 슐라이어라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위원회에서 인텔이라든지 꽤 중요한 세계 글로벌 기업의 인재 담당자 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를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이제 4C competency인데 많이 놀랍진 않죠. 의사소통, 보편적 사고, 창의성, 협력인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OECD의 리뷰 한국 교육을 이제 스튜던트 에이전시 측면에서 보고자 했던 팀이 왔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초빙을 해서 면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인사 담당자가 말했던 것도 이 4C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사실 그렇게 강조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강조하셨던 거는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졌는지,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아까 그 김대중 교수님 말씀하신 거 안에서 그런 것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때 4C와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판적 사고라든지 문제 해결력,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중시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업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은 문제 해결 능력, 평생 학습 능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업 능력, 그다음에 공감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디지털 리터러시는 다른 역량에 비해서는 조금 기능적인 측면이 강해서, 근데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저 포함을 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이제 OECD에서 제시한 직무나 커리어 관련 역량이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역량이나 기능을 보면 지식 내용에 관한 능력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나 우리나라에서 2015 역량 중심 교육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공감과 협업 역량도 학교 공동체와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역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제도권 교육과 단절되어 독립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 아니라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을 통해서 함양될 수 있는 연속 발전 가능성을 가진 역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아일로 프로젝트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할 때는 핵심 역량 영역을 참여를 했었는데 평가 방식이 굉장히 달랐지만 우리나라가 못하지 않았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 분석이 가능한 역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육 자체가 이걸 잘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공통적인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 목표 같은 것들이 좀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은 것들이 교육과 좀 혼돈을 일으키지 않나, 충돌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